네, 안녕하세요. 정경일 변호사입니다. 오늘 또 제보 주신 영상 한번 보시죠. 네. 아, 네네네네. 아, 어머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우선 그럼. 저기요. 문을 찍었으면 뭐 죄송하다 말씀이라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네. 아, 많이 찌었어요? 아니요. 저 봐봐, 한번.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여기 때문에 이번 사고 문콕 사고 났는데 사진 한번 보죠.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보이죠? 요렇게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는 육안으로 바로 식별이 안 됐던 거예요. 그 당시에 상대방과 확인을 하고 시인을 하는 걸 절차를 거쳤다면 큰 문제 안 되는데 상대방은 아이 때문에 허겁지겁 가버리고 나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면서 사연을 남겼어요. 이와 같은 메모를 봤다면 연락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대요.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대물병손에 해당됩니다. 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대물병손이 문콕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. 결국 이러한 대물병손에 대해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그냥 도주를 해버려도 형사처벌 안 받는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. 결국 잡히게 된다면 뭐 보험 처리를 해버리면 또 끝나버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. 이야기 주신 내용 본다면 그 당시에 쿵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의 흔적이 있었다. 이까지는 다툼 없는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제보자님이 이야기하신 그 흔적이 그때 생겼는지 아닌지는 또 제보자님이 입증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사고에 대해서 뭐 먼지밖에 없었던데 뭔 사고가 났느냐, 뭔 흔적이 있느냐,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보통은 사고 났을 때 그때 그 현장에 가해자가 있을 때 확인받아 두고 뭐 녹음을 한다든가 다짐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라도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. 이와 같은 문콕 사고가 발생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또 피해 사실을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사고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 이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? 결국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인정을 안 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. 자신의 차에 묻은 도료가 상대방 차 도료하고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이 도료가 그 도료인지 밝히려면 뭐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감정하게 된다면 그것도 몇백만 원 들어가요. 상대방이 인정 안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은 안 되니까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여보. 저거 왜 보고받지 않았냐 우리한테? 여보 하지 마. 왜 자꾸 지랄이야? 저 새끼 왜 자꾸 왜 지랄이야?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천천히 가요.
안 그래 최소방치 그냥 무시하고 그냥 천천히 가라고. 보복 운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 말만 있어요. 하실 말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, 정말 이렇게 하면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니까 보복 운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협박입니다. 특수협박죄로 보복 운전에 해당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. 갑자기 으악 이러는 것도 협박이 되겠지만 공포영화 보면 귀신이 안 나타나오는 공포영화가 더 무서워요. 지그시 지금 하는 행위가 그거거든요. 이번 사건 신고하는 수밖에 없고요. 신고해야 돼요.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가능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받을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. 변호사님 같으면 저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? 이게 참아야죠. 참긴 참는데 속이 썩겠죠, 진짜. 신고하면 돼요. 신고하고 합의할 때 받은 만큼 돌려드리세요. 어머니 오시라 그러고 아버님도 오시라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. 뭐 이 정도로 끝났다면 뭐 안전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하면 끝났겠죠. 그런데 또 들어와요. 아이고 겨우 들어오셨네. 네, 결국은 택시가 앞에 끼어들었어요. 사고도 내고 끼어들었어요. 안전본과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. 난폭 운전으로 신고 넣어둔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. 뭐 넣어두셨으니까 결과 나오면 아시겠죠. 근데 남북은 네. 맞아요? 네, 난폭운전 해당됩니다.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.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다 난폭운전 되는 건 아니지만 9가지 나열하고 있는 중대법규 위반을 해당해야 되고 지속, 반복하거나 연달아 해야 되고요.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시켜야 돼요.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했기 때문에 또 제보자님으로서는 위협도 받았다 볼 수 있고요. 반복한 부분, 연속을 한 부분, 난폭운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라도 보존하시려면 교통법규 준수 잘 하셔야 돼요. 교육도 많이 받으시거든요. 운전면허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자동 취소되는 경우 많아요. 어떻게 보면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궁금하면 정경일, 궁금하면 500원,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, 정경일.